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9일 블랙프라이데이 하루 동안 미국 내 온라인 쇼핑은 74억 달러, 약 8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와 석유, 화학 업종의 부진이 계속된 데다 대형 해영 플랜트 인도 취소, 조업 일수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부진했던 컴퓨터와 무선 통신기기 수출이 호조세로 돌아서면서 내년 회복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SK그룹이 중국 최대 글로벌 투자 전문 회사인 힐하우스 캐피털과 손잡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섭니다. SK그룹 중국 지주회사인 SK차이나는 최근 이사회에서 힐하우스 캐피털과 1조 원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를 설립하기로 의결했습니다. SK차이나가 1,000억 원, 힐하우스가 9천억 원을 각각 출자합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첫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의 출시국을 내년 초까지 60여 개국으로 대폭 늘립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2월까지 갤럭시 폴드를 베트남과 뉴질랜드, 브라질 등 30여 개국에 추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갤럭시 폴드가 현재 29개 국가에서 출시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 60개 국가에서 출시되는 셈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강했습니다. MSCI 리밸런싱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시장 상승세를 띄웠지만요. 목요일을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우리 증시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항생지수도 마찬가지로 2%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했지만 3대 지수도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견고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요. 지난 주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역대 최대 온라인 매출이 기록됐습니다. 시장 영향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홍콩 인권법 발효로 홍콩 증시는 2% 넘게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증시 리뷰하고 이번 주 시장에 영향 줄 이슈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는 온라인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하면서 시장에는 불안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애플의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에 따른 국내 수혜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지난주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시장 2,100포인트를 다시금 만회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가 했었더니 다시금 2,100포인트를 내주면서 2,087포인트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순매도 양상, 17일 연속 순매도라는 어찌 보면 상당히 긴 기간 순매도를 계속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라는 점, 우리가 지금 수급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전체적인 이슈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한 3가지 정도 있었다라는 점. 첫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무역 갈등 양상은 지속되는 낙관론이 계속 유지됐다라는 점. 일단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부과되었던 관세 철회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12월 중에 어떤 실무진 회담에서 그들 간의 간극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 특히나 지난주 미국 측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완화라는 1단계 합의 가능성이라는 그런 부분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나타내면서 시장의 기대감 계속 키워졌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 양상 다소간의 좀 완화 가능성 기대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우리 외교부 측에서 일본 아베 총리와의 어떤 정상회담을 12월 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느냐,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갈등에 대한 완화 기대감 더 이상은 분명히 나빠지진 않겠다라는 다소간의 좀 안도감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받쳐주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실질적으로 서명안을 연기할 것이다라는, 홍콩 인권법에 대한 서명안을 연기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 내 상당 부분 중론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날짜로 27일이었죠. 전격적으로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서명하면서 실질적인 발효 만들어냈다라는 점. 미국 의회 통과 후에 일주일 만에 진행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과 무역 갈등 양상에서, 통상과 무역 갈등은 다소간 좀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전반적인 정치적인 갈등 상황으로 격화될, 그리고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그런 양상. 물론 시장에서는 서명안,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발자국만 더 나간다면 사실상 시장 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우리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순매도 국면이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27일이 MSCI 리밸런싱 반기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었죠. 근데 이제 전후에서 한 보름 정도씩 전후에서 리밸런싱의 어떤 진행이 계속 되어질 예정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17일 동안 연속 순매도, 그 사이에 누적된 순매도 금액이 무려 3.8조 원,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 이런 금액. 그렇지만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많이 팔았다, 리밸런싱에 좀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리밸런싱의 금액은 약 한 2.7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를 조금 넘어서는 한 3.8조 원의 17일간의 순매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연말로 다가올수록 이제 다시금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나타나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소위 말하는 윈도우 드레싱의 비중을 조절하는, 비중을 확정하는 그런 부분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주말 미국 주말 그 추수감사절에는 휴장이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오전장만 1시까지만 거래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금요일 시장이 미국 다우지수를 포함해서 뭐 한 0.4% 내외 다소간의 약보합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에는 호재는 있었습니다. 32개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실질적으로 면제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지만 가장 큰 것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과 보호법에 대한 서명 실질적으로 법안 자체가 발효가 되면서 그리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발 성명을 내면서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다소간 대치의 양상 하지만 누가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심한 공격을 가할지 실질적으로 중국 측에서는 뭐 공격할 부분은 없겠죠. 미국 측의 공격, 소위 말하는 홍콩 인권법이 발효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제재의 수위가 얼마나 강화될 것이며 어느 누가 가장 먼저 그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 세워져 있다라는 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홍콩 인권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자유를 해친다든지 뭐 시위를 막는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인사, 법인이나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할 것 없이 이에 대해서 미국 비자를 제한을 하고 그리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되었다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포괄적인 경제 제재가 가능하다. 홍콩 인권법의 어떤 그 부분 그리고 홍콩 시위와 홍콩 시위는 결국은 지금 이제 중국 정부와의 어떤 그 대치 양상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미국 비자 제한 그리고 미국 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자산 동결 가능성까지 지금 포괄적인 의미에서 뭐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잠재적으로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콩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2%가 넘는 급락이 나타났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 아시아권 시장, 유로존 시장까지 하락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우리가 상당히 유의 깊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런 상황들이 아마도 이번 주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 조금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연말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점. 연말로 다가가게 되면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어떤 그 방향성이 중국 측의 요구는 기부가 관세에 대한 철회 부분이 되겠죠. 근데 미국 측의 요구는 지적재산권 그리고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한 방지. 결국 지난주 뭐 백악관에서 이런 부분 발표가 됐죠. 1mm까지 지금 뭐 좁혀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 부분 양측 간의 어떤 그 이견 상당히 그 간극이 좁혀져 있다라고 미국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조금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아닌 의심 해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황들 어떻게 변형이 되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특히나 이번 주 그들 간의 전화 통화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뉴스 플로우 아마도 시장을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 수 있는 매우 주요한 어떤 그 이슈 내지는 이벤트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사실상 홍콩 인권법에 대한 서명, 발효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바로 이를 반대한다라는
이를 조금 이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 드러내는 반발 성명을 바로 냈다라는 점.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당분, 그러니까 주말 내내 조금 좀 퍼즈 양상, 소위 말하는 쉼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도 상당 부분 상호간 눈치 보기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 홍콩 인권법 발효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번 주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미국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까가 상당 부분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방향타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역시 외국인의 수급은 물론이고요. 우리 시장 상당 부분 눈치 보기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만 기대가 되는 부분,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 그 부분이 작용할 것 같은데요. 결국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해서 전년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사상 최고치, 물론 이제 온라인 매출 기록입니다만 집계가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빨리 될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 매출은 그렇게 빨리 되지 않게 돼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이제 오프라인 매출에 대한 부분 시장 내 발표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그래도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사상 최고치의 매출,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기대감, 이 역시 사상 최고의 온라인 매출, 작년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만큼 미국 시장 내에서 현재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주변 환경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벌어져 가기에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12월 산타 랠리까지 이어지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핵심 영향력을 발휘할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특히나 과거 한 15년, 20년을 좀 집계를 해봤더니요. 12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S&P 500입니다. 시장 상승 퍼센트가 한 76%, 하락 내지는 중립의 위치가 한 24% 내외, 상승 때 하는 연도수가 훨씬 많았다라는 점. 평균 상승률을 따져봤더니 한 1.7% 정도 평균 상승률. 그러니까 시장 평균 대비해서 일단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만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소비에 대한,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그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은 기업의 투자 확대 와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은 전반적인 경기 개선의 기대감으로 바로 직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연말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 연초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산업 내 경기 순환 사이클의 어떤 그 긍정적인 선순환으로의 전환 가능성, 반도체 부분부터 소재 부분까지, 그리고 필수 소비재, 내구 소비재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최근 외국인 수급 그렇게 녹록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팔았다라는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인식이 지금 확대가 되면서 다시금 순매수로 전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외국인 수급 개선과 맞물려서 그리고 경기 개선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연말 시장, 일단 12월 시장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 내지는 이벤트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PMI 지표가 되겠습니다. 마켓의 PMI, ISM의 PMI 다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PMI,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는 4일날 수요일날 발표가 되고요. 3일날, 2일날은 중국의 제조 PMI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이제 중국에 잠시 후에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가 되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제조업 PMI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찌 보면 4일에 있을 미국의 서비스업 ISM과 마켓에서 IHS 마켓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 PMI 지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 있죠. 5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이 되겠는데요. 오펙 회의. 지금 감산을 돌입을 할 것이냐, 감산이 종결될 것이냐. 최근 국제 유가의 변동성, 특히나 지난 주말 5%가 넘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나타났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5일에 있을 오펙 정기총회에서 오펙 국가들의 어떤 그 움직임 이 부분까지도 참고 삼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반적인 어떤 그 시장 변화의 참고 사항으로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역대 최대 온라인 매출이 기록이 됐습니다. 8조 7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뭐 이번 해 증시의 트리거 역할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군제가 사상 최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고, 소위 말하는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말 그대로 1인당 소비액, 미국에서 1인당 소비액이 한 사람당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증가, 168달러를 소비했다라는 점. 온라인만으로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소비의 여건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수감사 하루 전이었죠. 추수감사 당일에도 온라인 쇼핑이 사상 최대 42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또 사이버 먼데이가 진행이 되는데, 사이버 먼데이는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온라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어떤 그 관심, 그리고 그 온라인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 컸던 것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오프라인의 어떤 그 매출 행보보다는 온라인의 매출 행보가 더 컸기에, 과거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를 미처 못했던 그런 어떤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사이버 먼데이라는 그런 행사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 오히려 할인 매출 기간의 연장성상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 그 사이버 먼데이의 온라인 매출액이 79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94억 달러 정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94억 달러 정도 매출. 그만큼 여기에 이제 연말 시즌으로 이어지게 되죠.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 25일에 있고, 그다음에 박싱데이라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그 박싱데이 26일 진행이 됩니다. 2018년과 지금 현재의 소비 시즌, 왜 그렇게 시장에서는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어지는 그런 양상, 미국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시즌이 연말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를 감면해주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작년에 또 하나 FOMC가 금리 인상을 해 나가는 시기였다라면 지금은 최소한 금리 인하 내지는 금리 동결을 상당 기간 유지하는 그런 시즌, 그런 기간에 2019년 소비 시즌과 물려 있다라는 점. 그만큼 미래에 대한 안도감, 미래에 대한 안정감, 이로 인해서 올 연말 소비 시즌 조금은 더 편안하게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려사항이 있다라면 쇼핑 일수가 조금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 작년이 33일의 쇼핑 기간,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33일이었다라면 올해는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까지 27일의 기간이 주어졌다. 근데 뭐 그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충분한 기간 있기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여전히 최소한 4%에서 5% 이상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제조업종의 전반적인 업황의 어떤 그 개선,
회복 국면, 사이클 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통화 측면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통화 측면. 우리가 한동안 연중 내내 지난 한 봄분기 정도부터 계속되는 한 10월, 11월 정도까지 우리가 적정 인플레이션에 도달을 하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을 맞이를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감이 여름 내내, 가을 내내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왔었다라면 연말 소비 개선이 확실시된다. 그런 확신을 시장에 준다라면 통화 측면에서 적정 인플레이션율로의 회복 가능성 기대가 되면서 시장 일단 우려감으로부터 상당 부분 우려감이 제거될 여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의류랄지 화장품이랄지 면세점이랄지 결제 관련주랄지 해외 운송이랄지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요. 큰 그림 속에서는요. 통화 관련해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은 좀 통화 정책으로 좀 숨통이 트일 만한 그런 유동성 장세의 지속 여부에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 연말 소비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시장에는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호재도 있지만 홍콩 인권법안 서명과 같은 악재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가 이번 주 우리 증시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에 전체적으로 홍콩 인권법안 서명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죠. 홍콩 인권법이 과연 왜 중국에서 반대를 하고 미국은 왜 홍콩 인권법을 상하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통과를 시키고 트럼프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홍콩 인권법이 상당 부분 예민한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오히려 시장에서는 서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이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점쳐져 왔었다라는 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서명을 단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홍콩 인권법을 발효시켰다라는 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시장 내 어떤 그 회오리로 변화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 인권법이 서명을 하니까 홍콩 증시는 바로 2%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당연히 하락했고 우리 증시도 1.5%의 하락 내지는 급락, 유로존 역시 1%의 급락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만큼 상당 부분 강력한 시장 내 어떤 그 변동성을 제공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중대한 간섭 행위를 반대한다. 그리고 홍콩 내 주둔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물론 투입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미국의 추가적인 액션이 있다라면 이제 서명까지는 오케이인데 서명 발효된 건 오케이인데 발효됐지만 여기서 추가 액션 누구를 지목해서 실질적으로 비자를 이제 취소하고 그리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할 양국 간의 어마어마한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확전될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홍콩 인권법이 중국 관련해서 포괄적인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 강력한 법안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 인권법과 홍콩 보호법이 되겠는데요. 미국은 매년 홍콩에 대한 어떤 그 자치 수준 이 부분을 1년에 한 번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관세 부분이나 투자 부분이나 무역 부분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미국 측에서 그들로 하여금 부여하는 특별 지위 유지 여부를 1년에 한 번 결정을 하게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홍콩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인사랄지 이런 사람들 이 인사에는 법인과 개인 단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인은 물론 법인마저도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되어지게 되면서 비자 발급 거부당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미국 내 투자되어 있는 자산이 동결되어진다라는 점. 근데 액션은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어느 인사 내지는 어느 법인 자산 동결까지 진행이 된다라면 사실상 상당히 갈등 양상,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변동성, 회오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권법에 서명을 놓고 홍콩은 물론 우리나라, 일본, 유로존, 미국 시장까지 사실상 주가의 어떤 그 변동성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홍콩 보호법까지도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최루탄이랄지 홍콩 시위를 막는 집회를 막는 그런 장비, 홍콩 내 전체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것이 홍콩 보호법이다라는 점. 이것까지 같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통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무역과 통상, 환율, 경제와 관련된 관점이었다라면 이제는 정치적인 전반적인 관점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확산되어질 우려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를 놓고 홍콩 인권법과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부분, 무역 갈등, 무역 완화 합의 부분은 좀 별개의 사항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시장과의 소통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난 주말에도 포착이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게 되면 바로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백악관의 시장 의뢰의 발표가 있었고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홍콩 인법법 서명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따로 띄워놓고 지금 현재 서로 진행되지 않나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12월 15일,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32개 품목에 대해서 지난 9월부터 관세를 10%를 부과했던 건 25% 확대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8월 7일까지 아예 0%로 면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만큼 12월 15일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은 기부과한 관세를 철회해다오. 미국은 그에 앞서서 철회해 줄 테니 그에 앞서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제 이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역시켜 다오. 미국은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 그러고 중국은 기관세 부과를 먼저 철회해 달라 그러고. 근데 이제 12월 15일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과연 미국의 행보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전에 1단계 무역 합의가 마무리 완성 단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가게 된다라면 미국은 과연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하게 될 것인지 안 하게 될 것인지, 바로 이 부분이 시장에 매우 중요한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점, 12월 15일 분명히 우리 시청자님은 기억해 두시면서요. 전체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힌트는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외국인 지난 17일간 3.8조 원의 순매도, 좀 생각보다 많은 1조 원이 넘는 1조 원 초과 순매도가
나타났었고요. 그러면 그만큼 수급 개선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여기에 연말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이 좀 상존하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시총 대형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관심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연말 12월 시장은 외국인 수급 변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급 개선에 가장 유효한, 어찌 보면 그 우선순위 따져봐서 시가총액 대형주, 업종 업황 턴어라운드 최수혜주, 그리고 밸류에이션 입장에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저평가주, 그런 부분들, 이런 어떤 그 외국인 수급에 우선해서 편승하는 그런 전략, 우리 시청자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콩 인권 법안에 따른 시장 영향 짚고 왔는데요. 이러한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달 11월 달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월간 기준으로 6월 이후로 최대 상승폭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애플이 있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애플 컴퓨터의 주가 행보 잘 보시게 되면 연초부터 뭐 하락 없이 계속해서 상승 일로에 서 있는, 물론 뭐 지난 6월달, 5월, 6월 잠시 조금 그 주가의 어떤 그 하락 나타나긴 했었지만 이내 이 주가를 회복해 나가면서 연초 대비해서 무려 주가 70%나 급등, 뭐 상승 지속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라는 점. 우리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애플의 주가 그래프 상당히 부러운 그런 주가 그래프가 아닐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애플의 주가는 267달러 51센트로 마감하는 지난 3개월 누적 상승률이요 27.8%, 시가총액이 무려 1.2조 달러. 아래 써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1년 GDP가 1.7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민 총생산에 버금갈 정도의 애플 컴퓨터 단일 회사로서 시가총액을 누리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부러운 어떤 그런 그들의 주가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그러면 애플 컴퓨터가 왜 이런 연초 대비해서 70% 육박하는 그런 주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주었을까? 4가지 정도 우리가 좀 찬찬히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상승 배경, 주가 상승 배경은 4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어지게 되면서 실제로 애플 컴퓨터는 중국 매출 비중이 다른 빵 주식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20% 이상 유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중국 시장에 이 중국과 미국과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완화되어지는 모습이라면 주가는 상승해 간. 근데 지금 현재 1단계 무역 합의 기대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두 번째가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었던 매출 다각화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어서 그들의 실적에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더라. 아이폰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서비스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매출 증가를 유도해 나가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를 좀 따져봤더니 아이폰의 매출은 오히려 한 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매출, 특히나 서비스는 18%, 웨어러블 기기, 이어팟이라고 에어팟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매출. 사실상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애플 그 에어팟에 대한 관심 내지는 인기 어마어마할 정도로 상승되고 있다라는 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급증하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주가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2020년 다가오게 되면서 5G 스마트 기기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 결국은 뭐 애플과 퀄컴 칩에 서로 간에 분쟁이 해소되어지게 되면서 5G로의 진입,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만들어지면서 그 기대감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번째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계속되는 자사주 매입 소각. 과거 대비해서 지난 4년 동안 계속되는 어떤 그 자사주 매입을 10억 주 이상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발행 주식 수가 과거 2015년에는 58억 주였다라면 지금은 48억 주로 46억 주로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 그만큼 영업 실적 면에서의 개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가속화시킨 것이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EPS의 증대 효과를 상당 부분 누렸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우리 기업들이 상당 부분 조금 좀 가져다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 쪽에 어댑트를 좀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 필요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애플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애플향 부품 기업들에 대한 관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LG이노텍 뭐 지난 주말 조금 좀 하락의 폭이 좀 깊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LG이노텍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보게 된다면, 이 LG이노텍의 주가와 애플 컴퓨터의 주가 어쩌면 같은 맥락에서 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이번 주장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어쩌면 12월 전략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연말 소비 시즌이 실질적으로 그 기대감이 이제는 현실화되었다. 현실화돼가는 그런 국면에 놓였다. 그만큼 시장 밑바닥을 깔고 안도라는 그림으로 깔고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전체적인 소비재 중심의 접근 유효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물론 이제 시장 내 부담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외국인 수급 정상화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연말 포트넷 비중 조절 가능성, 그리고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이 이제 마무리됐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소비라는 긍정적인 그림 마음속에 품고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 개선을 하게 되면 이해 정상화에 편승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이는데, 저평가 업종 대형주,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 확대,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 네 가지 관점에서 교집합을 찾아 나가시는 그런 전략 뭐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15일 이를 전후해서 시장 내 어떤 큰 변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내지는 뭐 협상 내지는 전체적인 뉴스 플로우와 관련해서 시장 변동시킬 수 있는 변동성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이슈일 수 있으니까요. 12월 15일 미국이 과연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안 할지, 아니면 그 전에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될지 마무리가 안 될지, 이 부분을 놓고 시장은 계속해서 눈치 보기 양상을 보일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12월 한 가지 우리가 또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수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개인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강화된다라는 점, 12월 말 이제 그 납해 이전 대주주 양도세 강화, 양도세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이 부분 수급의 일정 부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특히 뭐 삼성전자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30% 캡 적용에 대한 수급 불안, 1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2일 전후해서 한 달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시총 30% 룰이니까요. 31%가 된다라면, 1%가 초과하게 된다라면 13일 하루 만에 아침에 반대 매매로 2,300억 원가량의 반대 매매,
매도 물량이 출하될 수 있다라는 점. 30% 12월 12일 꼭 보시면서요. 그 30% 캡, 룰 이 부분 과연 삼성전자가 여기에 첫 번째 해당자가 될지 아니면 올해는 조금 좀 주가가 낮아서 좀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을지 일단 12월 12일 우리가 좀 예의두시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어느덧 12월의 첫 출근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린 모습인데요. 12월의 이름과 걸맞게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에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 오후에는 충남 내륙과 전라 내륙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밤에는 북서풍에서 서풍으로 풍향이 바뀌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도 눈이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내일까지 5mm 내외가 내리겠고요. 전라도를 중심으로 1cm 미만, 충남을 중심으로 3에서 8,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과 경북 내륙에도 최대 3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중서부와 전라도에 내리는 비와 눈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부터 낮아지겠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목요일과 금요일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동안에도 3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습니다.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출근길이 매우 춥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3도, 대전과 청주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종일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속초의 아침 기온 2도, 강릉은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동안 6도까지 오르며 춥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도로가 결빙되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와 남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